타닥, 타닥, 구옥. 가마 안에서 들리는 것은 장작 타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술래잡기를 하다 항아리 속에 숨은 아이들의 피부가 터지고 지방이 끓어오르는 소리였습니다. 3일 뒤 가마 문을 열었을 때 아이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대신 녹아내린 살점과 뼈가 유약처럼 발라져 핏빛으로 영롱하게 빛나는 도자기만이 남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도자기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이유. 명품밍을 만들기 위해 산채로 구워진 인간 도자기의 비극입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사방이 험준한 산줄기로 둘러싸여 오직 하늘만이 유일한 숨구멍이었던 깊은 산골에 옹기를 굽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흙이 붉고 고와서 여기서 구워낸 항아리는 유난히 빛깔이 곱고 단단하기로 인근 고을까지 소문이 자자했는데, 마을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용의 등어리처럼 굽이치는 커다란 가마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붉은 연기를 뿜어내며 마을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이 가마를 신성하게 여겼으며, 가마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가 끊이지 않아야 마을에 복이 오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 믿으며 정성을 다해 흙을 빚고 불을 지폈습니다. 이곳에서 태어나 평생을 흙과 함께 살아온 젊은 도공 지하는 누구보다도 섬세한 손길을 가진 사내였으며, 그는 아버지가 물려준 낡은 물레 앞에 앉아 매일같이 차가운 진흙을 어루만지며 항아리의 곡선을 잡아내고 가마의 불길을 조절하는 일에 자신의 온 생애를 바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풍경은 늘 평화롭기만 했는데, 아침이면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가마터 마당에서 아이들이 모여 뛰어놀고 안악들은 우물가에 모여 쌀을 씻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담장 너머로 잔잔하게 들려오는 그런 정겨운 곳이었습니다. 지안의 집은 가마터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마당에는 그가 정성껏 빚어 말리고 있는 크고 작은 옹기들이 줄지어 늘어서서 마치 마을을 지키는 병사들처럼 듬직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햇살이 좋은 날이면 옹기들은 반짝이는 빛을 내며 익어갔습니다. 하지만 지안에게는 남모를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비가 오기 전날 밤처럼 공기가 습하고 무겁게 가라앉는 날이면 어김없이 가마 깊숙한 곳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온다는 사실이었고, 그 소리는 때로는 어린아이의 가느다란 웃음소리 같기도 하고, 때로는 무엇인가 단단한 벽을 손톱으로 긁어대는 서글픈 소리처럼 들려 잠을 이루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안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 지안의 손을 꼭 잡고 가마터 근처에서는 절대 아이들이 숨바꼭질을 하게 두지 말라는 엄한 유언을 남겼는데, 당시에는 그저 뜨거운 불이 위험해서 하시는 말씀인 줄로만 알았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가마에서 들리는 기이한 소리는 아버지의 유언과 어떤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가마는 워낙 크고 깊어서 한 번 불을 떼면 며칠 동안 열기가 식지 않았고, 아이들이 장난삼아 그 안에 들어갔다가 사고라도 당할까봐 걱정하는 마음은 지안뿐만 아니라 마을 어른들 모두가 공유하는 불안함 중 하나였기에 지안은 더욱 세밀하게 가마를 살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안은 마당 한쪽에서 정체불명의 작은 흙덩이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도공들이 쓰는 흙과는 질감이 전혀 다른 아주 부드럽고 붉은 빛이 도는 흙이었으며, 마치 누군가 인위적으로 빚어놓은 듯한 어린아이의 작은 손바닥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어 지안의 마음을 더욱 무겁고 차갑게 가라앉게 만들었습니다. 마을의 저녁은 집집마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밥 짓는 연기와 함께 평온하게 저물어갔지만, 지안의 눈에는 가마가 뿜어내는 검은 연기가 마치 굶주린 짐승의 혀처럼 보였고, 그는 자신의 일터이자 삶의 터전인 이 가마가 혹시라도 무서운 비밀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며 밤늦도록 마당을 서성이며 달빛 아래 놓인 옹기들을
하나하나 쓰다듬어 보았습니다. 장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아버지의 유언 사이에서 갈등하던 지아는 마을 아이들이 해질녘이면 가마 근처에서 숨바꼭질을 하며 노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황급히 밖으로 나가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지만 아이들은 그저 인자한 지안 아저씨가 자신들과 놀아주지 않는 것이 서운한지 입을 삐죽거리며 멀어져 가곤 했고, 그 뒷모습을 보며 지안은 알 수 없는 불안함에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안이 너무 예민한 것이 아니냐며 웃어넘기기도 했지만 지안은 가마터 흙 밑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진동과 습한 기운이 전하는 경고를 결코 무시할 수 없었으며 그것은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와도 같아서 마을 전체를 감싸는 고요함조차 무겁게 느껴지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지아는 어느 날 아침 일찍 가마의 입구를 점검하다가 바닥에 떨어진 작은 꽃신 한 짝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마을의 귀염둥이인 순이가 어제까지 신고 다니던 분홍색 꽃신이었고, 주인을 잃은 채 흙먼지 속에 덩그러니 놓인 신발을 보는 순간 지안의 심장은 천천히 내려앉는 것만 같았으며 주변을 샅샅이 뒤졌으나 아이의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급히 순이네 집을 찾아갔으나 순이 어머니는 아이가 어젯밤 옆 동네 친척 집에 자러 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지안의 직감은 이것이 단순한 외출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고, 그는 다시 가마터로 돌아와 식어가는 가마벽에 귀를 대고 내부에서 들려오는 아주 미세한 소리에 집중하며 숨을 죽였는데 그 순간 가마 안쪽에서 아주 짧게 끊어지는 듯한 웃음소리가 들린 것 같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아는 자신이 본 것과 들은 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릴까 고민했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 가마를 의심하는 것은 마을의 생계를 위협하는 일이 될 수도 있었기에 그는 혼자서 비밀스럽게 밤마다 가마 주변을 감시하기 시작했고, 달빛이 구름에 가려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가마의 붉은 눈이 자신을 노려보는 것 같은 환각에 시달리며 긴 밤을 지새웠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커다란 당산나무가 서 있었는데 그 나무 아래에서 마을의 가장 오래된 어르신인 조 할머니는 항상 지안이 지나갈 때마다 가마의 불을 너무 밝히지 말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곤 하셨고, 지안은 할머니의 그 말이 단순히 가마를 아끼라는 뜻이 아니라 불꽃 속에 숨겨진 무언가를 깨우지 말라는 경고처럼 들려 그럴 때마다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면서도 등 뒤 흐르는 식은땀을 닦아내야만 했습니다. 지안의 집 부엌 옆에는 작은 우물이 있었는데 어느 날 물을 썼던 지안은 우물 속 비친 자신의 얼굴 옆으로 낯선 아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고, 놀라 뒤를 돌아보았을 때는 오직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숲의 그림자만이 서성일 뿐 아무도 없었으며 가마터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망치질 소리만이 고요한 마을의 정적을 깨뜨리며 그의 신경을 날카롭게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자기를 빚을 때 쓰는 물을 받으러 가다가 가마터 뒷길에서 낯선 발자국들을 발견했는데 그것들은 모두 가마 입구를 향해 있었지만 밖으로 나온 발자국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공포에 질려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아는 자신의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 평소보다 더 열심히 온기를 빚기로 마음먹고 물레 위에 흙을 올린 뒤 손에 힘을 주어 모양을 잡아가기 시작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흙은 자꾸만 제멋대로 일그러졌고 마치 흙 자체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지안의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려 애쓰는 듯한 느낌을 주어 그는 몇 번이고 다시 흙을 치대며 마음을 가다듬었으나 온기의 표면에는 자꾸만 기괴한 주름이 잡혀갔습니다. 가마 근처의 공기는 갈수록 무거워졌고 마을 사람들은 평소보다 일찍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기 시작했는데 가끔 들리는 개 짖는 소리조차 평소와 달리 처량하게 들려 마을 전체가 어떤 거대한 함정에 빠진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고, 지아는 아버지가 생전에 아끼던 낡은 깨그릇을 꺼내 닦으며
가마와 관련된 옛 이야기들을 하나둘씩 떠올려 보았으나 기억 속의 아버지는 항상 슬픈 표정으로 가마만을 바라보셨을 뿐 진실을 말씀해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은 여전히 가마 주변을 맴돌며 놀았지만 그 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지안만이 눈치채고 있었고, 그는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어디인지, 그리고 왜 자신의 가문이 이 가마를 지켜야만 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품은 채 홀로 외로운 싸움을 준비하며 깊은 밤의 정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가마터의 밤은 낮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고, 지아는 가마 입구에서 타오르는 작은 인국불을 바라보며 그것이 마치 사라진 아이들의 눈동자처럼 보인다고 생각하며 몸서리쳤으며, 그는 마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가마가 품고 있는 어두운 진실을 반드시 파헤쳐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굳게 닫힌 가마문을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차가운 돌벽 너머에서 느껴지는 미미한 온기는 단순한 불의 잔열이라기보다는 누군가의 체온처럼 느껴졌고, 지아는 그 온기가 전해주는 서늘한 공포를 견뎌내며 내일이면 마을에 닥칠지도 모를 더 큰 시련을 예감하며 눈을 감았으나 가마 안에서 들려오는 깔깔거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더욱 선명해져 그의 꿈속까지 따라와 괴롭혔으며, 그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짧은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마을의 아침은 다시 찾아왔지만 지안의 마음속에는 이미 지워지지 않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그는 오늘이야말로 가마 뒤편에 숨겨진 비밀 통로를 조사해보기로 마음먹으며 낡은 전등과 망치를 챙겨 집을 나섰는데, 가마터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마치 무거운 족쇄를 찬 듯이 한 걸음 한 걸음이 힘겹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지안이 가마터에 도착했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평소와 다름없는 고요함이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무언가 날카로운 가시가 돋아있는 듯한 긴장감이 흘렀고, 그는 가마 입구의 재를 치우다가 타다 남은 작은 헝겊 조각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분명 마을 아이들이 입던 옷의 일부였으며, 그 헝겊 조각에는 검붉은 얼룩이 묻어있어 지안의 손을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던 이 마을이,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구워내던 도자기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모래성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구역질이 올라왔으나, 진실을 마주하기 전까지는 결코 멈출 수 없다는 생각에 입술을 깨물며 가마 안쪽의 어두운 구멍 속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어둠 속으로 들어갈수록 공기는 더욱 습하고 뜨거워졌으며, 벽면을 타고 흐르는 물방울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흐느낌처럼 동굴안을 울리고 있었고, 지아는 등불을 높이 들어 가마의 내부를 비추어 보았으나 그곳에는 오직 검게 그을린 벽돌들과 깨진 옹기 파편들만이 널브러져 있을 뿐 아이들의 흔적은 보이지 않아 그는 다시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지아는 우물가에서 물을 샜던 안악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그들은 최근 마을에 새로 들어온 한 노인이 가마터 근처에 거처를 정하고 밤마다 이상한 의식을 치른다는 소문을 나누고 있었으며, 지아는 그 노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왜 이 시기에 마을에 나타났는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품고 그를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아는 가마터 서쪽 끝머리에 있는 버려진 오두막에서 그 노인을 발견했는데, 그는 무척이나 마르고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으며, 눈동자에는 알 수 없는 광기가 서려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기묘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지안을 보자마자 기괴한 웃음을 지으며 드디어 올 사람이 왔구먼. 자네가 바로 이 가마의 주인인가? 라고 물었고, 지안은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 채 노인의 손에 들린 작은 흙인형들이 마치 살아있는 듯 꿈틀거리는 것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노인은 지안에게 도자기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오직 살아있는 영혼을 가두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끔찍한 이야기를 천연덕스럽게 늘어놓았고, 지안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바닥을
핥히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그가 바로 이 모든 비극의 원흉일지도 모른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아는 노인의 오두막을 뛰쳐나와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 했으나 마을 사람들은 이미 박영감이라 불리는 그 노인이 가져온 화려한 도자기들에 매료되어 그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믿으려 들지 않았고 오히려 지안을 시기하는 것이 아니냐며 몰아세우는 바람에 지안은 더욱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는 홀로 가마를 지키기 위해 밤마다 가마터 마당에 멍석을 깔고 앉아 불침번을 섰지만 노인의 기괴한 노래소리는 바람을 타고 지안의 귀를 간지럽히며 그를 환각의 세계로 인도하려 했고 지안은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 자신의 허벅지를 꼬집으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마을의 공기는 점점 더 기이하게 변해갔으며 낮에도 안개가 걷히지 않아 태양빛조차 희미하게 보였고 가마터에서 풍겨오는 냄새는 평소에 흙 타는 냄새가 아니라 무언가 고기가 타는 듯한 비릿하고도 역한 냄새로 변해 지안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냄새조차 명품 옹기가 구워지는 향기라며 찬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안은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되었고 오직 자신만이 이 광기를 멈출 수 있다는 사명감으로 가마터 깊숙한 곳에 숨겨진 비밀의 방을 찾기 위해 다시 한번 어둠 속으로 몸을 던지기로 결심하며 망치를 굳게 쥐었습니다. 그는 가마의 가장 깊은 곳, 가장 뜨거운 불길이 닿는 자리에 있는 벽돌 하나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발견했고 그것을 조심스럽게 빼내자 뒤쪽으로 숨겨진 좁은 통로가 나타났으며 그 안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냉기는 가마의 열기와 대조되어 지한의 온몸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통로를 따라 들어가자 그곳에는 넓은 지하 공간이 펼쳐져 있었고 그 중앙에는 거대한 옹기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그 옹기에서는 끊임없이 아이들의 가느다란 숨소리와 비슷한 소음이 흘러나오고 있어 지아는 차마 그 옹기 뚜껑을 열어볼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지아는 이 모든 것이 박영감의 소행임을 확신하고 증거를 찾기 위해 지하방 구석구석을 뒤졌으나 그곳에는 오직 아이들의 이름이 적힌 작은 흙판들만이 질비하게 놓여 있었고 그 흙판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던 지안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나와 바닥에 붉은 흙을 적셨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 지하방의 존재를 직접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박영감이 이미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상태에서 자신이 무작정 그들을 이리로 데려온다면 오히려 박영감의 덫에 걸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 신중하게 다음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지아는 지하방에서 나와 가마터 입구로 돌아왔을 때 박영감이 가마 앞에서 기괴한 춤을 추며 무언가 주문을 외우고 있는 것을 보았고 박영감의 그림자가 가마 벽면에 길게 늘어져 마치 거대한 괴물이 마을을 집어삼키려는 형상을 하고 있어 지아는 공포에 질려 숨을 죽였습니다. 박영감은 가마 안에 있는 도자기들이 곧 깨어나 세상을 향해 노래할 것이라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고 지아는 그 노래가 곧 아이들의 비명일 것임을 직감하며 손에 쥔 망치를 더욱 세게 움켜쥐었으나 지금 당장 그를 공격하는 것은 무모한 짓임을 알고 때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가 남긴 기록들을 다시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고 그중 아주 낡고 빛바랜 종이 한 장에서 가마가 영혼을 삼킬 때 푸른 소금을 불 속에 던져라 라는 문구를 발견했는데 그것이 이 비극을 멈출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아는 마을 저장고에서 정갈한 소금을 한 자루 준비해 가마터 근처에 숨겨두고 박영감이 가장 큰 재를 올린다는 보름달 밤을 기다리며 자신의 마음을 단단히 다잡고 칼날처럼 날카로운 정신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보름달이 뜨기 전날 밤 마을에는 평소보다 더 짙은 안개가 깔렸고 사람들은 모두 문을 걸어 잠근 채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가마터에서는
박영감의 기괴한 웃음소리와 가마가 내뱉는 거친 숨소리가 어우러져 지옥 같은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으며, 지아는 숨겨둔 소금자루를 어깨에 메고 조심스럽게 가마로 접근했습니다. 그는 박영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가마 입구로 다가가 안쪽을 들여다보았는데, 그곳에는 이미 수십 개의 옹기가 붉은 화염 속에서 기괴한 빛을 내며 익어가고 있었고, 그 옹기들마다 아이들의 얼굴 형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고는 구역질을 참으며 소금을 한 움큼 집어던질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것은 박영감의 목소리였고, 그는 지안의 계획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지안을 가마 쪽으로 밀어붙였고, 지안은 뜨거운 열기에 휩싸여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박영감은 지안에게 너의 영혼까지 더해진다면 이 도자기는 불멸의 예술품이 될 것이라고 속삭이며 지안을 가마 안으로 밀어넣으려 했고, 지안은 죽음의 문턱에서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소금자루를 박영감의 눈을 향해 터뜨렸습니다. 소금가루가 박영감의 눈에 들어가 그가 비명을 지르며 물러나는 사이, 지안은 가마 입구를 막고 있던 커다란 벽돌을 망치로 내려쳤고, 가마 내부의 공기 흐름이 바뀌면서 불길이 요동치기 시작하자 지안은 그 틈을 타 지하 방으로 통하는 비밀 통로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지하방에 놓인 그 거대한 옹기를 깨뜨려야만 이 모든 저주가 끝날 것이라고 믿고 온 힘을 다해 망치를 휘둘렀으나, 옹기는 마치 강철처럼 단단하여 작은 금조차 가지 않았고, 오히려 옹기 안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곡소리가 더욱 커져 지안의 고막을 찢는 듯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지안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피가 섞인 손으로 옹기를 어루만지며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고, 그러자 신기하게도 옹기의 표면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더니 서서히 균열이 생기며 그 틈으로 눈부시게 하얀 빛이 새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박영감이 다시 지하방으로 들이닥쳐 지안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고, 지안은 숨이 막혀가는 와중에도 마지막 남은 소금을 옹기의 균열 속으로 쏟아부었으며, 그 순간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지하방 전체가 흔들리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안은 의식을 잃어가는 순간에도 가마터 마당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환상을 보았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더 이상 고통 섞인 비명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의 소리라는 것을 느끼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으며,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해가 높이 솟아 가마터 위로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박영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가마의 불길은 완전히 꺼져 차가운 재만 남았으나, 마을 사람들은 지난밤의 소동을 꿈이라도 꾼 듯 평소처럼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고, 오직 지안만이 깨진 옹기 조각들 사이에서 발견된 작은 꽃신 한 짝을 손에 쥐고 오열했습니다. 지안은 그날 이후 다시는 가마에 불을 지피지 않았으며, 대신 가마터 주위에 수많은 꽃을 심어 희생된 아이들의 넋을 기렸고, 마을 사람들은 지안이 미쳤다고 수군거렸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매일 아침 꽃들에 물을 주며 가마가 품었던 그 끔찍한 비밀을 혼자만의 가슴 속에 묻어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가마터는 이제 수풀이 우거진 폐허가 되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비가 오기 전날 밤이면 그곳에서 누군가 은은하게 노래를 부르는 소리를 듣곤 했고, 지안은 그 소리가 아이들이 자유롭게 숲을 누비며 부르는 평화의 노래라고 믿으며 늙어갔습니다. 지안은 마을의 아이들에게 이제 가마터는 위험한 곳이 아니라 예쁜 꽃들이 피는 놀이터라고 말해주었고, 아이들이 꽃밭 사이에서 숨바꼭질하며 웃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으로 자신의 속죄를 대신했으며, 그의 손에는 더 이상 진흙이 묻어있지 않았으나 그의 마음속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마음의 도자기가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고요한 저녁, 지안은 당산나무 아래 앉아 조할머니와 차를 마시며 이제 가마의 불은 영원히 꺼졌습니다 라고 말했고, 할머니는
인자하게 웃으시며 그래. 이제야 아이들이 다리를 뻗고 잘 수 있겠구나라고 대답하셔서 지아는 비로소 오랜 무거움을 내려놓고 깊은 잠에 들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전설은 그렇게 지안의 가슴 속에서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조금씩 희미해져 갔지만 붉은 흙이 품었던 그 뜨겁고도 시린 기억은 대지를 적시는 빗물과 함께 정화되어 마을의 땅속 깊이 스며들었으며 다시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지는 침묵하며 마을을 지켜주었습니다. 지안의 마지막 밤은 그 어느 때보다 달빛이 밝았고 그는 꿈속에서 아버지를 만나 밝게 웃으며 인사를 나누었으며 가마터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더 이상 긁는 소리가 아닌 맑은 시냇물 소리가 되어 온 마을을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을은 다시 예전의 평화를 되찾았고 지아는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노인으로 살아가며 아이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다정한 할아버지가 되었으며 그는 항상 이야기가 끝날 때면 가마터의 꽃들을 꺾지 말라고 당부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어느덧 지안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고 그는 자신의 마지막을 예감하며 가마터로 향해 그곳에 피어난 가장 아름다운 꽃 옆에 누워 조용히 눈을 감았는데 그의 얼굴에는 세상 누구보다 평온한 미소가 서려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안을 위해 가마터가 잘 보이는 언덕에 무덤을 만들어 주었고 그날 밤 마을 전체에는 은은한 향기가 퍼지며 가마터의 모든 꽃이 일제히 만개하여 지안의 마지막 길을 배웅해 주었으며 이후로 그 마을에서는 사라지는 아이도 기괴한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이 났고 마을의 가마터는 전설로만 남았지만 지안이 지키고자 했던 그 고결한 마음과 아이들의 순수한 영혼은 오늘날에도 바람이 부는 날이면 숲속 어딘가에서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로 되살아나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안이 남긴 낡은 일기장에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눈에 보이는 도자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심 어린 마음이다라는 글귀가 정갈하게 적혀 있었고 그것은 후대 도공들에게 큰 가르침이 되어 그 마을은 다시금 정직하고 아름다운 온기를 굽는 마을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지안의 희생과 용기는 마을의 수호신처럼 대대로 전해 내려왔고 사람들은 가마를 볼 때마다 뜨거운 불꽃보다는 그 불꽃을 다스렸던 한 사내의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심장을 기억하며 자신들의 삶을 정갈하게 가꾸어 나갔습니다. 이제 깊어가는 밤, 당신의 꿈결에도 지안이 가꾸었던 그 평화로운 꽃밭의 향기가 전해지기를 바라며 가마터의 붉은 연기 대신 맑은 달빛만이 가득한 마을의 풍경을 머릿속에 그리며 편안한 안식에 드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만 지안의 마음은 여전히 그곳 가마터 꽃들 사이에서 살랑이는 바람과 함께 영원히 머물며 마을을 지켜줄 것이며 당신의 밤 또한 그처럼 고요하고 아름답기를 소망하며 이야기를 맺습니다. 마을의 기이한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기 시작하던 어느 늦가을 무렵 마을의 어귀에는 전에는 본 적 없는 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박영감이라는 노인이 낡은 짐수레를 끌고 나타나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저 멀리 남쪽 지방에서 온 이름 없는 도공이라고 소개하며 마을 가마터 근처에 버려진 빈터를 빌려 거처를 마련하더니 매일 밤낮으로 흙을 치시기고 불을 지피며 정체를 알 수 없는 작업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영감이 마을에 온 뒤로 이상하게도 마을의 아이들은 그가 구워내는 작고 반짝이는 흙 인형들의 마음을 빼앗겨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그의 거처 주변을 맴돌며 숨바꼭질을 즐기게 되었고 부모들이 아무리 불러도 아이들은 가마터의 붉은 불빛에 홀린 듯 좀처럼 집으로 돌아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박영감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광기와
그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 짓는 기괴한 미소가 못내 마음에 걸려 몇 번이나 그를 찾아가 경계의 눈빛을 보냈지만 박영감은 그저 허허 웃으며 도자기를 굽는 데는 아이들의 맑은 기운이 필요할 뿐이라며 지안의 의심을 교묘하게 피해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박영감이 만드는 도자기가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신비로운 소리를 낸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가난한 마을 형편에 큰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는 그의 달콤한 제안에 눈이 먼 사람들은 하나둘씩 지안의 충고를 무시하고 박영감의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마을에 욕심 많은 김서방은 박영감이 구워낸 항아리에서 진짜 사람의 노랫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았다며 호들갑을 떨었고,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만병이 통치된다는 헛된 소문까지 퍼뜨리며 마을 분위기를 이상한 방향으로 몰고 가 지안의 시름은 날로 깊어만 갔습니다. 지안은 가마터 근처에서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황급히 달려가 아이들을 떼어놓았지만, 박영감은 아이들에게 숨바꼭질을 하면 가장 잘 숨는 아이에게 세상에서 제일 예쁜 도자기 인형을 주겠다고 약속하며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결국 이것이 비극의 서막이 될 것임을 지안만이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최고 어른인 조할머니는 어느 날 지안을 조용히 불러 저 노인이 가져온 흙은 이 땅의 흙이 아니라 원한이 맺힌 무덤가의 흙이다 라고 나지막이 경고하시며 가마의 불꽃이 푸른 빛을 띠기 시작하면 마을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이니 부디 조심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지안은 조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밤마다 박영감의 가마를 몰래 감시하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박영감이 불을 지피는 날이면 가마 굴뚝에서는 평소와 다른 보랏빛 연기가 피어올랐고, 바람을 타고 전해지는 냄새는 흙이 익는 고소한 향이 아니라 무언가 기름진 것이 타는 듯한 비릿한 악취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지안은 박영감이 아이들을 가마 안으로 불러 모아놓고 이 항아리 속에 숨으면 술래가 절대로 찾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늙지 않는 꿈을 꿀 수 있다고 속삭이는 현장을 목격하고 큰 소리로 꾸짖으며 아이들을 쫓아냈지만, 박영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지안에게 자네는 진정한 예술의 경지를 모른다며 비웃음 섞인 조롱을 던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에서는 평소 활발하던 아이들이 한 명씩 보이지 않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옆마을 친척집에 갔다거나 숲에 나무를 하러 갔을 것이라 생각했던 부모들도 며칠째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자 서서히 불안에 떨며 가마터 주변을 서성이기 시작했으나, 박영감은 오히려 그들을 안심시키며 곧 큰 잔치를 열어 아이들을 돌려보내겠다고 거짓 약속을 남발했습니다. 박영감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마을의 분위기는 더욱 기괴하게 변해갔는데, 사람들은 이제 지안의 정직한 옹기 대신 박영감이 구워낸 기묘한 문양의 화려한 도자기들에 집착하며 그것을 집에 들여놓기 위해 가산을 탕진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지안은 박영감의 거처 뒤편 쓰레기 더미에서 아이들이 입던 옷의 조각과 작은 신발들이 불에 타다 남은 것을 발견하고는 심장이 옜는 듯한 공포를 느꼈으며, 이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진실을 알리려 했으나 이미 박영감의 도자기에 홀린 사람들은 지안이 박영감을 시기해서 물건을 훔쳐 조작한 것이라며 오히려 지안을 몰아세우고 돌을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지안은 홀로 가마터 마당에 주저앉아 아버지가 남긴 유언을 떠올리며 울분을 삼켰고, 가마 안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이제는 고통에 찬 신음으로 바뀌어 들리는 것 같아 밤마다 헛것을 보며 괴로워하다가 결국 스스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목숨을 건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박영감이 가장 공을 들여 굽고 있다는 대장 항아리가 완성되는 날이 바로 이 모든 악행이 극에 달하는 날임을 깨닫고, 그날을 대비해 아버지가 숨겨두었던 푸른 소금과 정화된 물을 준비하며 칼날 같은 결의를 다지고 또 다집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영감이 약속한 영혼의 도자기 잔치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돼지를 잡고 술을 빚는 등 축제 분위기에 들떠 있었지만 지안의 눈에는 그 모든 준비 과정이 마치 거대한 무덤을 파는 행위처럼 보여 소름이 끼쳤으며 그는 마을 아이들의 부모를 찾아가 마지막으로 호소했습니다. 제발 정신을 차리십시오.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데 어찌 잔치를 벌인단 말입니까? 하지만 욕망에 눈이 먼 부모들은 박영감이 아이들을 신선히 사는 세계로 보내 교육하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말을 맹신하며 지안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고, 지안은 이제 의지할 곳이라고는 자신의 두 손과 조 할머니의 조언뿐임을 깨닫고 차가운 달빛 아래서 홀로 망치를 갈며 결전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박영감은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등에 업고 지안을 가마터에서 완전히 몰아내려 획책했으며 지안의 집 마당에 있는 옹기들을 모두 깨부수는 만행을 저질렀지만 지안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진 옹기 조각들을 바라보며 저들이 깨뜨린 것은 도자기가 아니라 인간의 도리임을 가슴 깊이 새기며 더욱 강인한 정신으로 무장한 채 깊어가는 밤에 어둠 속으로 몸을 감추었습니다. 잔치를 하루 앞둔 밤, 마을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버렸고 가마터에서는 박영감의 기괴한 주문 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지안은 어둠을 틈타 박영감의 작업실 지하로 숨어 들어갔고 그곳에서 차마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참혹한 광경의 전초전을 목격하게 되는데 그것은 수많은 옹기 속에 아이들을 한 명씩 가두고 그 입구를 진흙으로 밀봉하는 박영감의 잔인한 손길이었습니다. 박영감은 혼잣말로 이 아이들의 숨결이 가마의 불꽃과 만나야만 천년을 가는 노래하는 도자기가 완성된다고 중얼거리며 광기 어린 춤을 추었고 지아는 그 현장을 당장이라도 덮치고 싶었으나 지금 나서면 아이들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일단 물러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누리기로 했습니다. 그는 마을로 내려와 조 할머니를 다시 찾아갔고 할머니는 지안에게 그자의 마력은 가마의 불길이 가장 뜨거울 때 최고조에 달하니 불이 사그라드는 새벽녘을 노려야 한다는 비책을 일러주셨으며 지아는 할머니의 지혜를 가슴에 품고 마지막 싸움을 위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마을의 개들이 일제히 짖어대며 불길한 징조를 알리던 그 밤 지아는 잠 한숨 자지 않고 가마터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서 붉게 타오르는 불꽃을 응시하며 사라진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가슴속으로 부르며 눈물을 흘렸고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끼며 서서히 일어섰습니다. 드디어 마을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잔칫날 아침이 밝았지만 하늘은 축복 대신 낮게 깔린 먹구름과 기분 나쁜 잿빛 안개로 마을을 짓누르고 있었으며 가마터에서 풍겨오는 비릿한 냄새는 이제 숨길 수 없을 정도로 진해져 온 마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가마터 뒤편 으슥한 숲에 몸을 숨기고 박영감의 움직임을 살폈는데 노인은 평소보다 훨씬 들뜬 기색으로 가마 주위를 돌며 붉은 천을 두르고 기괴한 춤을 추고 있었으며 그가 내뱉는 주문 같은 말들은 바람을 타고 지안의 귓가를 날카롭게 파고들어 소름을 돋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영감이 약속한 신비로운 도자기를 보기 위해 하나둘씩 가마터 마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지아는 그들 틈에 섞여있는 아이 잃은 부모들의 얼굴에서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묘한 광기를 발견하고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박영감이 숨겨놓은 지하방의 입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지아는 어둠 속에서 보았던 그 끔찍한 광경, 즉 아이들을 옹기 속에 가두고 진흙을 덧바르던 박영감의 손길이 판형처럼 눈앞에 아른거려 구역질을 참아야 했으며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직감하고 자신이 준비한 푸른 소금 주머니와 정화된 물병을 옷 안쪽에 단단히 고정하고는 가마터의 가장 어두운 사각지대로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습니다. 박영감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커다란 항아리 하나를 가리키며 이것이
오늘 잔치의 주인공인 노래하는 항아리라고 선언했고, 사람들은 그 항아리 표면에 새겨진 기괴하도록 정교한 무늬들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지만, 지안의 눈에는 그 무늬들이 아이들의 고통스러운 표정과 뒤틀린 손가락 모양이 엉겨 붙어 만들어진 저주의 형상으로 똑똑히 보였습니다. 지안은 사람들이 항아리에 홀려있는 사이 가마의 옆구리에 있는 작은 공기 구멍을 통해 내부를 들여다보았는데, 그곳에는 아직 식지 않은 열기 속에서 수십 개의 작은 옹기들이 기분 나쁜 보랏빛을 내뿜으며 옹송그려져 있었고, 그 옹기들 속에서 들려오는 가느다란 긁는 소리는 이제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분명한 생명의 몸부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가마의 열기가 가장 뜨겁게 달아오르는 순간 가마 벽면의 흙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목격했는데, 그것은 가마 속에 갇힌 아이들의 영혼이 육신과 분리되어 도자기의 흙과 하나가 되기 직전에 일어나는 마지막 발악이었으며, 지안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마을 사람들 앞으로 뛰어나가 박장 영감의 가짜 항아리를 가리키며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목숨을 제물로 바친 악마의 장난이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갑자기 나타난 지안의 외침에 당황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박 영감은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지안을 향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이 미천한 도금이 질투심에 눈이 멀어 신성한 의식을 방해하려 한다고 사람들을 선동하며 지안을 당장 가마 불 속에 던져버리라고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의 험악한 시선이 지안을 향해 쏟아지는 순간 지안은 품 안에서 푸른 소금을 한 움큼 꺼내 박 영감이 자랑하던 노래하는 항아리를 향해 힘껏 던졌고, 소금이 항아리 표면에 닿는 순간 항아리에서는 맑은 노래 소리 대신 찢어지는 듯한 아이의 비명 소리가 터져나오며 검붉은 피 같은 액체가 옹기의 틈새에서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고, 특히 아이를 잃어버렸던 순이 어머니는 항아리 표면에 나타난 아이의 얼굴 형상을 보고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으며, 지안은 그 틈을 타 망치를 들고 가마의 옆벽을 사정없이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가마벽이 허물어지며 뜨거운 열기가 쏟아져 나오자 지안은 화상을 입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마 안쪽으로 손을 뻗어 아직 굽고 있던 옹기들을 하나씩 밖으로 끄집어냈는데, 그 옹기들은 차가운 공기와 만나자마자 쩍쩍 금이 가며 내부에서 반쯤 녹아버린 아이들의 옷가지와 머리카락 뭉치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박 영감은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광기 어린 표정으로 지안에게 달려들었지만, 지안은 미리 준비한 정화된 물을 노인의 얼굴에 뿌렸고, 물이 닿은 박 영감의 피부는 마치 불에 달군 쇠처럼 치익 소리를 내며 녹아내리기 시작하더니, 그가 인간이 아닌 가마터의 원한 서린 귀신이었음을 증명하듯 흉측한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 했으나 지안은 지금 도망치면 아이들을 영영 구할 수 없습니다 라고 외치며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고, 정신을 차린 몇몇 장정들이 지안과 함께 가마를 부수고 지하방의 입구를 찾아내기 위해 흙바닥을 파헤치기 시작하자 땅속에서는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거대한 곡소리가 진동하며 대지가 흔들렸습니다. 지안은 마침내 지하방으로 통하는 비밀의 문을 발견했고, 그곳에 쌓여있는 수많은 옹기더미 속에서 아직 숨이 붙어있는 아이들의 희미한 신음소리를 찾아내어 하나하나 밖으로 구출해내기 시작했으며, 그 과정에서 드러난 지옥 같은 실상은 마을 사람들의 탐욕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낱낱이 보여주었습니다. 가마는 이제 붉은 불길 대신 검은 연기를 토해내며 무너지기 시작했고, 지안은 마지막 남은 아이 한 명을 품에 안고 무너져 내리는 지하방을 빠져나왔으며, 박 영감은 타오르는 가마 속으로 빨려 들어가며 저주의 말을 내뱉었으나 지안은 끝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지안의 손은 뜨거운 열기에 데어 물집이 잡히고 피가 흘렀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들을 마을 광장으로 옮겼고, 마을 사람들은 이제야 자신들이 저지른 어리석은 짓을 뉘우치며 통곡하고 아이들을 부둥켜 안으며 용서를 구하는 아수라장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구출된 아이들의 눈동자는 초점이 없이 허공을 향해 있었고, 그들의 피부는 이미 도자기 흙처럼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어 지아는 이 저주를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서는 마을 중앙의 가마 자체를 완전히 파괴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가마터로 향했습니다. 그는 무너져가는 가마의 중심 기둥 앞에 서서 아버지가 전해준 마지막 비기인 정화의 주문을 나지막이 읊조리며 망치를 높이 들었고, 가마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커다란 노벽을 향해 마지막 일격을 가하자 가마는 거대한 비명과 함께 완전히 주저앉으며 그 속에 갇혀있던 모든 악한 기운을 대기 중으로 흩뿌려 버렸습니다. 가마가 완전히 파괴되자 아이들의 피부는 다시 부드러운 살결로 돌아왔고, 잃어버렸던 생기를 되찾으며 부모의 품으로 돌아갔으며, 마을을 덮고 있던 잿빛 안개는 씻은 듯이 사라지고 멀리서 새벽을 날리는 맑은 종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마터가 무너져 내리고 자욱한 먼지가 가라앉자 마을 사람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무엇에 홀려 있었는지 깨닫고는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아는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마지막까지 품에 안고 있던 아이를 부모에게 건네주었고, 아이를 되찾은 부모들은 대지에 엎드려 통곡하며 지안에게 용서를 구했으나 지안은 그저 묵묵히 무너진 가마 잔해를 바라볼 뿐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박영감이 남기고 간 기괴한 도자기들이 사실은 축복이 아닌 재앙이었음을 똑똑히 목격했으며, 집집마다 모셔두었던 화려한 항아리들을 가지고 나와 마을 광장에 쌓아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자신들의 탐욕과 어리석음을 한데 모아 불태우려는 의식처럼 비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지아는 마을 장정들에게 부탁하여 박영감의 지하방에 남아있던 부서진 옹기 조각들과 아이들의 영혼이 깃들 뻔했던 붉은 흙들을 모두 수거해오게 했으며, 그것들을 마을 어귀의 가장 깊은 구덩이에 묻고 그 위에 거대한 바위를 올려 다시는 그 부정한 기운이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단단히 봉인했습니다. 마을의 최고 어른인 조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나와 지안의 어깨를 토닥이며, 자네가 아니었으면 이 마을은 영영 어둠 속에서 노래하는 귀신들의 놀이터가 되었을 것이네라며 마을 사람들을 대표해 고마움을 전하셨고, 사람들은 그제야 지안이 그토록 경고했던 말들이 모두 진실이었음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안은 마을 사람들을 향해 이제 다시는 흙에 삿된 마음을 담아서는 안 되며, 도자기는 오직 사람의 삶을 이롭게 하고 생명을 담는 그릇이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사람들은 그의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새 사람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박영감이 사라진 가마터는 이제 더 이상 비릿한 냄새가 나지 않았고, 대신 지안이 뿌린 소금의 짭조름한 기운과 정화된 물의 맑은 기운이 감돌며 마을의 공기를 서서히 정화해 나갔으며, 마을 사람들은 힘을 합쳐 무너진 가마터 주변을 청소하고 지안의 망가진 집과 물레를 다시 세우는 일에 앞장서며 지안에 대한 미안함을 갚아나갔습니다. 지안은 여전히 화상 입은 손이 아려왔지만 아이들이 마을길을 뛰어다니며 다시금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를 되찾은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모든 고통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평온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영감이 가져왔던 그 화려한 도자기 파편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수거하여 거대한 용광로에 넣고 녹여버렸으며, 그 과정에서 풍겨나오던 검은 연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맑은 불꽃만이 남았을 때 마을의 모든 저주가 비로소 끝이 났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아는 마을 사람들에게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깨끗한 물로 몸을 씻고 조상들에게 사죄의 기도를 올리라고
권유했으며 마을은 수일 동안 정적에 휩싸인 채 차분하게 자신들의 과오를 씻어내는 시간을 가졌고, 그 기간 동안 지아는 홀로 가마터에 앉아 아버지가 남긴 정직한 흙들을 다시 고르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한 아이들은 지안의 마당으로 찾아와 아저씨, 이제는 무서운 숨바꼭질 안 해도 돼요? 라고 물었고, 지안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래, 이제는 꽃밭에서 나비랑 숨바꼭질 하렴이라고 다정하게 대답해 주어 아이들의 마음속에 남은 공포의 잔재를 깨끗이 닦아주었습니다. 마을은 이제 광기 어린 잔치 대신 소박하고 정겨운 일상으로 돌아갔으며, 가마터에서 들려오던 기괴한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숲속 산새들의 지저귐과 맑은 시냇물 소리가 그 자리를 채우며 마을의 생기를 다시금 북돋워주기 시작했습니다. 지아는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새로운 가마를 짓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예전처럼 거대하고 위압적인 가마가 아니라 마을 사람 누구나 와서 소박한 그릇을 구울 수 있는 작고 단단한 가마를 마을 공동의 공간에 마련하여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촛불을 지피는 날, 지아는 마을 사람 모두를 불러 모아 정결한 음식을 나누며 다시는 탐욕에 눈이 멀지 않기를 기원하는 제를 올렸고, 그날 가마에서 피어오른 연기는 아주 맑고 하얀 빛을 띠며 하늘 높이 올라가 마을 전체를 포근하게 감싸 안는 형상을 띄어보는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영감이라는 악몽이 지나간 자리에는 이제 지안의 정직한 땀방울과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회개가 섞인 비옥한 토양이 만들어졌으며, 그 땅에서는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들이 피어나 마을의 아픈 기억들을 부드럽게 덮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지아는 비로소 아버지가 왜 가마터에서 숨바꼭질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도공이 가져야 할 가장 큰 덕목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되었으며, 그는 이제 마을의 영웅이 아닌 한 명의 평범하고 정직한 도공으로서 다시 물레 앞에 앉아 흙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의 마을은 마치 새로 태어난 아기처럼 맑고 깨끗한 숨을 몰아쉬며 다시금 평화로운 일상의 궤도로 접어들었고, 가마터 주변에는 지안이 정성껏 심은 이름 모를 들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나 비극의 흔적을 말끔히 덮어주었습니다. 지안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신뢰받는 어른이자 스승으로 존경받게 되었으나, 그는 결코 자만하는 법 없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가마터 마당을 쓸고 정결한 물로 물레를 닦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도공의 본분을 잊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화려하고 기괴한 도자기를 찾지 않았으며, 투박하지만 만드는 이에 진심이 담긴 지안의 옹기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 안에 갓 지은 밥과 정성껏 담근 장을 채워 넣으며 소박한 행복을 일구어 나갔고, 아이들은 이제 가마 근처에서 숨바꼭질을 하는 대신 넓은 들판을 마음껏 뛰어놀며 건강한 웃음소리를 마을 구석구석 전파하며 살아갔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지안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고, 그는 자신의 마지막 도자기를 빚기로 마음먹고 마을 사람 모두를 초대하여 그동안의 고마움과 미안함을 전하는 작은 잔치를 열었는데, 그날의 달빛은 유난히 밝고 따스하여 온 마을을 은빛으로 적셔주었습니다. 지아는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도 흙과 같아서 뜨거운 불을 견뎌내야 단단한 그릇이 되듯 우리 마을도 큰 시련을 겪었기에 이제는 결코 깨지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인자하게 말하며 자신이 빚은 가장 평범하고도 아름다운 항아리를 마을 중앙에 놓아두어 누구나 그 안에 맑은 물을 담아 마실 수 있게 배려했습니다. 조 할머니는 어느덧 기력이 다해 자리에 누우셨지만 지안의 손을 꼭 잡으시며 이제는 마을의 수호신이 된 지안이 있어 마음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다고 웃으셨고, 지안은 할머니의 굽은 손등에 자신의 따뜻한 온기를 나누며 마을의 평화가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약속드리고는 가마터 뒷산에 올라지는 해를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겼습니다. 마을의 저녁 식사 시간에는 집집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흘러나왔고, 그 소리는 더 이상 누군가를 유혹하는 기괴한 소리가 아닌 살아있는 생명의 활기찬 노래가 되어 지안의 가슴을 벅차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가마터의 붉은 연기는 사라지고 맑은 바람만이 옹기들 사이를 스치며 청아한 소리를 낼 뿐이었으며, 지안은 그 소리가 마치 사라졌던 아이들이 보내는 감사의 인사인 것만 같아 조용히 눈을 감고 그 평화로운 선율에 귀를 기울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사람들은 포근한 이불 속으로 몸을 누이며 지안이 지켜준 안온한 꿈속으로 여행을 떠날 준비를 마쳤고, 마을 전체는 거대한 요람처럼 고요하고 안락하게 잠들었습니다. 지안은 마지막으로 가마 입구의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한 뒤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와 낡은 등불을 끄고 누웠는데, 그의 귓가에는 이제 무서운 환청 대신 사랑하는 마을, 사람들의 숨소리와 풀벌레의 울음소리만이 정겹게 들려와 그를 깊고 편안한 잠의 세계로 인도했습니다. 비가 오기 전날 밤에도 이제는 더 이상 가마에서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대지를 적시는 빗소리가 옹기벽에 부딪혀내는 맑은 장단이 마을 사람들의 잠자리를 더욱 아늑하게 지켜주는 자장가가 되어주었습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의 옹기 가마터에서 시작된 그 무섭고도 슬픈 전설은 이제 지안의 용기와 마을 사람들의 깨달음으로 인해 아름다운 민담으로 승화되어 대를 이어 전해졌고, 오늘 밤 당신의 창가에 머무는 바람도 그날의 지안이 느꼈던 평온함을 싣고 왔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무거운 마음은 모두 내려놓고 지안이 지켜낸 마을의 그 조용한 밤, 풍경을 떠올리며 붉은 가마의 뜨거움 대신 달빛의 시원하고 포근한 기운만을 가슴에 품고 편안히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마을의 모든 온기에는 이제 나쁜 기운이 범접할 수 없는 정직한 기운이 깃들어 당신의 잠자리도 그 온기처럼 단단하고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니 걱정 마시고 깊은 휴식에 드셔도 좋습니다. 지안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만 그가 우리에게 남긴 진심 어린 마음이라는 유산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당신의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촛불처럼 따뜻하게 빛나며 고단했던 하루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내줄 것입니다. 마을 어귀, 당산나무 아래 누워 밤하늘의 별을 세던 아이들의 꿈처럼 당신의 꿈도 반짝이고 아름답기를 소망하며, 가마터의 비밀은 이제 영원히 묻어두고 오직 평화만이 가득한 마을의 아침을 기다리며 안녕히 주무십시오. 지안은 여전히 그곳에서 웃고 있으며 마을의 모든 도자기는 당신을 위해 조용히 노래하고 있으니 이제 그 노래를 자장가 삼아 깊고 깊은 단잠에 빠져드시길 바라며 이야기를 마칩니다.